저는 밥 먹고 나면 유달리 단계 당기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정세현의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아무리 배가 불러도 식사 후에 단 것을 먹지 않으면 허전한 분들 있으신가요? 식사 후에 먹는 단 음식을 우리가 디저트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식후 디저트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식사 후에 왜 유독 단 게 당기는지, 또 식후 디저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먹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밥 먹고 나면 유달리 단 게 당기는데 왜 그럴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식사 후에 단 게 당기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 이 5가지 맛들이 우리 몸속에서 각각 다른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단맛은 소화작용을 돕습니다. 단맛은 우리 몸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자율신경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소화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요.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소화력이 딸릴 때 단맛을 먹어주면 뒤에서 뭔가 밀어주는 뒷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전통 후식으로 먹는 식혜, 수정과도 달달하죠. 쌀이 발효되면서 생기는 단맛이나 곡간과 계피의 단맛이 소화작용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후에 단맛을 찾는 것은 원래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요즘 먹는 대부분의 디저트는 어때요? 천연 단맛이 아니라 설탕이 듬뿍 들어간 설탕 디저트라는 거예요. 매실차도 설탕이 듬뿍 들어간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설탕 디저트는 뭐 있어요? 사탕, 초콜릿, 쿠키, 케이크, 또 바닐라 라떼 같은 아주 달달한 커피,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죠. 저도 한때 진짜 저녁 먹고 매일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먹었던 습관이 있었는데, 설탕 디저트는 식사 후에 혈당이 한참 올랐을 시점에 혈당을 더 수직 상승하게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밥 먹고 혈당이 많이 오르면 췌장은 그만큼 인슐린을 많이 분비함으로써 혈당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자꾸 설탕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기면서 이로 인해서 살이 잘 찌고 염증이 잘 생기고 당뇨병이 생길 확률도 높아집니다. 물론 디저트 몇 번 먹는다고 건강이, 또 건강한 췌장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 것은 영양뿐만 아니라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 먹는 티라미수 케이크 한 조각이 나에게 정말 큰 만족감을 준다면 가끔 먹는 것도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식후 디저트를 습관처럼 먹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심지어 밥은 안 먹어도 저는 디저트는 꼭 먹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설탕은 몸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정신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꼭 마약처럼 중독을 유발합니다. 당류는 뇌에 직접적인 에너지원인 만큼 뇌에 아주 짜릿한 쾌감을 주는데요. 당류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쾌감 회로가 강화되면서 더 많은 당류를 원하게 되고요. 이를 설탕 중독증이라고 해요.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설탕 중독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배가 불러도 달콤한 디저트를 먹는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콜릿이나 케이크처럼 단 음식으로 푼다. 책상이나 식탁에 항상 과자나 초콜릿 등이 놓여 있다. 원두 커피보다 설탕이 들어있는 믹스 커피를 좋아한다. 물보다 음료수를 찾는다. 단 것을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상황일 때 불안, 초조감을 느낀다.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죄책감을 느낀다. 이 7가지 증상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미 설탕 중독이 생겼음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는 식사 후 단 게 당기는 것도 더 이상 소화를 돕기 위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습관처럼 그냥 굳어진 중독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후 디저트,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식후 설탕 디저트를 습관처럼 먹는 것은 건강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조절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자, 오늘부터 설탕 끊을 거야 하고 억지로 끊지는 마세요.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은데 무작정 참으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억눌렸던 욕구가 터지면서 미친 듯이 폭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식후 디저트를
간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달콤한 디저트가 너무 먹고 싶으면 식사 직후에 바로 먹지 말고 식사와 식사 사이, 즉 식간에 간식으로 먹는 게 낫습니다. 빈속으로 먹을 때 간식으로 먹으면 혈당이 더 오르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빈속, 즉 공복이라 함은 엄밀히 얘기해서 식사한 지 8시간 이상이 지났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 이런 공복만 피하시면 되고요. 식사 직후 배부를 때보다 2시간 정도 지나서 약간 출출하고 또 간식이 생각날 때 먹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와 연결해서 두 번째로 디저트를 간식으로 먹을 때는 단백질과 같이 섭취하세요. 대표적으로 두유, 견과류, 설탕 없는 요거트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디저트 같은 당류를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하루 중에서 디저트를 먹는 시간은 저녁 식후와 잠자기 전 그 사이보다는 점심과 저녁 사이 식간으로 합니다. 이렇게 나만의 규칙을 딱 정해놓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네 번째, 점심 식사 후 나도 모르게 발길이 근처에 있는 커피집에 가서 달달한 바닐라 라떼 한 잔 사들고 케이크, 쿠키 같은 디저트를 사러 가는 것이 루틴이 되어 있다면 이 루틴을 깨기 위해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줘야 해요.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식후에 10분 산책입니다. 카페 가는 대신에 가볍게 10분 걷기가 루틴이 되면은 식후 디저트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원래 위장이 약한 사람도 아닌데 식후에 계속 단 게 먹고 싶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느덧 설탕 중독까지 이어져 오는 거라면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단 것을 찾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줘야 하겠죠. 단맛이 계속 당기는 것도 어딘가가 균형이 깨졌음을 알리는 내 몸의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애초에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신경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더 잘 되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할 때에는 교감신경이 상승을 하고요. 식사를 할 때쯤에는 부교감신경이 상승을 하면서 입안에서 침도 돌게 하고 배꼽시계도 울리면서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일의 스트레스 강도가 매우 높거나 계속 과도한 긴장 상태에 있던 사람이라면 식사 중에도 이 교감신경이 흥분이 쉽게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는 원활한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살리기 위해서 단맛이 자꾸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스트레스 상태가 오래되어서 만성 스트레스에 놓이면 교감신경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교감신경 저하가 되는데요. 이때에도 유달리 단맛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단맛에 집착한다면 혹시 자율신경 실조증은 아닌지 평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단맛에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식후 디저트를 먹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을 디저트는 식후보다는 식간에 간식으로 출출할 때 먹는 것이 좋고요. 또 달달한 디저트를 먹기 전에 단백질을 먹고 나서 먹는 것이 좋고 하루 중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그때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이제 식사 후 디저트를 먹는 그 루틴을 깰 수 있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있다면 디저트가 아닌 다른 방법들로 해결해 나가셔야 합니다. 단맛을 찾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단맛에 탐닉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하고요.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